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굿따라하기 김학입니다. 자, 오늘 해보자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준비운동 시리즈에서 그 펜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펜툴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간단한 도형들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그 기초 강의에 있던 내용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파일을 하나 불러 왔고요. 일단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선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뭐 퀵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많이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택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매끈하게 정밀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 특히 이제 이렇게 선이 매끄러운 선을 가진 형태의 이미지라면은 그 펜툴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펜툴 저번에 배웠던 준비운동 시리즈를 한번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선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벡터 마스크를 만들어 보는 거, 결론적으로는 이제 펜툴을 이용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좀 확대를 하시고요. 일단 확대를 좀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항상 원칙은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실제로 펜툴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몇 가지 원칙만 지켜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 펜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패스를 할게요. 패스.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하시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찍고 찍으면 직선이 되잖아요. 직선이 그냥 클릭만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직선이 돼 버리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요 정도쯤에서 한번 찍고 살짝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드래그를 이렇게 선에 맞춰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 핸드, 잠깐만요.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하기가 편해져요. 어차피 확대한 상태에서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한 상태가 돼야 되고, 확대할 때 움직이려면은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손바닥 툴로 바뀌거든요. 자, 됐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 확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대해 보시면 여기는 네모난 점이에요. 여기는 이 포인트, 앵커 포인트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핸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뭔가 이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요 선과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제 선분이 있는 거죠. 자,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요. 자, 찍고, 자, 그 다음에 초반에 다음에 찍을 거를 어느 정도 할지 그런 감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느낌이 생깁니다. 우리가 제가 자주 비유하는 자전거랑 똑같아요. 자전거를 어떻게 균형 잡는 걸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시다 보면은 감이 생깁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곡선이 있으니까 한 요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거의 특별히 문제 없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 보니까 약간 틀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 없네요. 자, 스페이스바 하시고, 자, 손바닥 툴이 나오게끔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포인트와 담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하시다가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 좀 욕심이 과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자, 이 컨트롤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포인트를 갖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걸로 하신 다음에 요걸 조금 눌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여기가 살짝 떴네요. 자, 여기도 조절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저번에도 배웠지만 그 펜 툴을 쓸 때 중요한 게 뭐였죠? Alt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자, 펜 툴로 다시 가고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쪽을 만졌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부터 다시 연결을 하겠다라는
어떤 사선이 생기는 게 보이죠? 사선. 자, 클릭을 한번 하시고, 자, 여기까지 지금 어떤 방향성이 뻗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그려져요. 다음에 이어질 때가 여기인데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도 배웠듯이 Alt를 누르고 이 힘의 방향을 완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힘의 방향을 Alt를 누르게 되면 꺽쇠가 나오죠. 그리고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번에 다 얘기했던 거지만 그 기초를 배운 다음에는 또 지금은 직선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거의 클릭만 하시면 되죠. 자, 곡선이 만들어지면 다시 또 끊어줘야죠.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고 다시 클릭 드래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자, 여기까지 뻗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뻗었기 때문에 다음에 연결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Alt로 끊어버리시든가 아니면은 Alt가 눌린 상태에서 이 방향선을 좀 꺾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이어질 선이 이쪽인데 여기까지 힘이 뻗었기 때문에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Alt로 끊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Alt하고 Alt 키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그리고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조밀하게 막 찍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귀찮다. 다음에 이어질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니까 그냥 막 조밀하게 찍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조밀하게 찍게 되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선이 뭐랄까요? 유려하지가 않아요. 최소한의 포인트를 가지고 해야지만이 유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최소한으로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 선 자체가 부드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배운 대로 Alt를 누르고 이 부분을 살짝 끊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Alt를 누르고 살짝 방향선을 틀어주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다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너무 장황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뭐 한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펜 툴을 그 사용하는 어떤 느낌이랄까 감각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를 타는데 교과서로 뭐 설명서로 배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기본 원리 몇 가지만 알고 계속 타면서 내 몸의 균형 감각이든 느낌이든 이런 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이런 펜툴 사용하는 법은 어느 정도는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툴을 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몇 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 포인트와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선분이 있고 그 선분이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분이 꺾여질 때는 Alt를 이용해서 어떤 선분의 방향을 튼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lt로 여기를 끊어버리시든가 아니면 Alt로 해서 이 방향선을 약간 틀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하여튼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 이때는 그냥 클릭이죠. 직선이니까. 자, 여기는 다시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Alt로 다시 끊어주고요. 이런 때는 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자, 끝까지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Alt로 끊어주시고, 자, 잘못됐을 때는 컨트롤 Z 하시고,
자, 확대를 정밀하게 꼼꼼하게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확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확대를 하시면서 하시고, 자, 꼼꼼하게 하면 이런 곡선들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됐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하시고 나서 보면은 이제 바로 예를 들어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한번 벡터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뭐 선택이랑 사실 비슷하긴 한데 한번 보시면 그 결론적으로 이것도 선택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벡터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른 이미지에다가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이미지 준비하신 데다가 드래그 하시면 이게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 벡터 마스크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시다 보면 딱 봤더니 조금 거칠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를 쳐서 선택 영역으로 바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어떤 때는 그 중간 단계에서 벡터 마스크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벡터 마스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시냐면은,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 보니까 너무 거칠어요.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 저번에 배웠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딱 클릭을 하시고, 자, 볼까요?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진짜.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여기 너무 뭐랄까요, 직선이 돼 버렸죠. 여기가 각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컨버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고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곡선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걸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절을 하셔요. 이런 식으로. 어쩔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쪽도 직접 찍으시고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하시다 보면은 그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빨리빨리 할수록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절하세요. 자, 아까 너무 대충 했네요. 여기인데 아까 잘 안 보이는 바람에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를 찍으시고 이렇게 조절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좀 하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미 모든 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영역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자, 이거는 벡터 마스크라는 거는 선택 영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완벽하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있게 되면은, 자, 확대를 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시고,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해 나갑니다. 물론 이제 꼼꼼하게 하면 이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지저분하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드래그, 클릭, 드래그를 해서 조절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됐고요. 어느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 마스크로 해서 그대로 다른 데다가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벡터 마스크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아까, 자, 펜툴 상태에서 펜툴 상태에서 우측 버튼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메이크 셀렉션도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이게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선택 영역으로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딜리트 벡터 마스크.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더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define custom shape라는 게 있어요. define custom shape. 이렇게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여기 만들어지면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이쪽에 여기 보면 커스텀 쉐이프로 해서
맨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이 자동차 모양이 있죠,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통적으로 썼던 방식이 뭐였냐면은 그냥 셀렉션이었죠. 메이크 셀렉션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하면 됐죠? 요걸 누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마스크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벡터 마스크로 하셔도 상관없고, 벡터 마스크가 싫다고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벡터 마스크 부분을 갖다가 물론 이제 뭐 없애도 되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요. 선택은 알아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벡터 마스크 상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 하시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이라는 거를 그 펜 툴을 가지고 선택 영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벡터 마스크로 쓰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그 펜 툴이라는 것들이 아까처럼 어떤 쉐이프를 만들고 형태를 만드는 데도 많이 쓰이지만은 이렇게 선택하는 어떤 도구로서도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 툴을 한번 연습하는 셈 치고 그 이 펜 툴로 만들어지는 요거를 그 펜 툴로 만들어지는 거를 벡터 마스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벡터 이 패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 패스는 얼마든지 다시 셀렉션으로, 다시 말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벡터 마스크도 결론적으로는 선택을 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서 이 이미지를 다른 데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펜툴 연습하시는 거, 연습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누군가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거지만은 사실 초보자들한테는 이 펜툴을 쓰는 게 사실은 좀 애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타는 거예요. 마우스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 보고 실수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몸에 배게끔 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꼭 좀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자,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